60세가 넘으셨다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베이킹소다가 청소할 때 쓰는 하얀 가루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 60세 이후의 당신에게 어떤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귀중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제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베이킹소다에 숨겨진 그리고 강력한 힘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베이킹소다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베이킹소다는 화학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 소디엄 바이카보너스로 불리는 물질이며 그 본질은 매우 안정적인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반죽을 부풀리는 팽창제로 사용하거나 주방이나 욕실, 심지어 신발장 같은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활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하얀 가루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 나이가 들어 신체 변화를 겪는 60세 이상인 분들의 몸속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핵심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이 3-염기 균형이 미묘하게 깨지면서 점차 산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혈액과 세포의 pH 농도가 미세하게 변화하며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는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소화불량, 속 쓰림,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과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빛을 발합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알칼리성 성질을 이용하여 바로 이처럼 산성화된 몸의 환경을 중화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상적인 pH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소화 기능의 현저한 개선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위산의 효소 활성이 약해져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속쓰림, 더부룩함 등을 자주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위산을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주어 속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을 완화하고 더부룩한 느낌을 줄여 소화 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나 저녁 식사 후 속이 불편할 때 물에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타서 천천히 마시면 금세 편안함을 느끼고 소화가 잘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량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권장량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베이킹소다의 효능은
바로 우리의 구강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베이킹소다를 깨끗한 물에 적절히 희석하여 가글액으로 사용하면 입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주어 입냄새, 즉 구취를 탁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질이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틀니나 마우스 가드와 같은 구강 보조기구를 세척할 때 베이킹소다 용액을 활용하면 더욱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구강 위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입안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줄 것입니다. 텁텁하고 불쾌한 입안은 분명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구강 관리는 매우 실용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이킹소다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혈액산도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산성화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주고 생명 유지에 가장 이상적인 pH 균형을 맞춰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체는 pH 7.35에서 7.45 사이의 약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진대사율이 저하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육류 중심의 식사, 특정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혈액과 세포의 환경이 점차 산성 쪽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혈액은 마치 점액처럼 끈적해지고 가장 중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의 산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포 기능 저하와 노폐물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는 혈액 내의 과도한 산성 물질을 중화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세포의 활력이 되살아나며 마치 몸 안의 강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맑고 깨끗한 피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힘차게 순환하며 건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일부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운동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때 우리 근육에서는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축적되는데 이 젖산은 근육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하여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면 근육 내 젖산의 축적을 지연시키고 중화시켜 근육 피로를 줄여주고 고강도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연구 결과가 엇갈리거나 연구 규모가 작아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운동 중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베이킹소다가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관절 통증과 염증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질이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반한 연구들입니다. 또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베이킹소다가 신장 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능들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거나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맹신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베이킹소다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거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6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남성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최근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 베이킹소다가 혈류 개선, 혈관 확장, 그리고 전립선 보호 등 남성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와 신선한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벽을 더욱 탄력 있게 유지하고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전신 혈류 개선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세혈관의 순환이 중요한 남성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소량의 꿀과 베이킹소다를 함께 섞어 마시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은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반적인 신체 활력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능들 역시 아직 더 심층적이고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효능은 개인차가 있으며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절대로 맹신하거나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고 베이킹소다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떤 건강 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것이든 과하면 해가 된다는 말처럼 베이킹소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적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화학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의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베이킹소다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 부종, 심혈관 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양의 베이킹소다를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정교한 3-염기 균형이 깨지면서 알칼리증이라는 상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알칼리증은 혈액의 pH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으로 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혈압 저하, 전신 근육 경련,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베이킹소다가 체내에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이미 흡수된 미네랄의 배설을 촉진하여 미네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경기능,
근육 수축, 뼈 건강 등 다양한 생체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불균형은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아스피린과 같은 산성 약물 또는 일부 이뇨제와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물의 흡수나 배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베이킹소다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복용 가능 여부 및 적절한 복용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자칫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베이킹소다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복통, 메스꺼움, 설사 또는 구토와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과 같은 기존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세척용 베이킹소다는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척용 베이킹소다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첨가물이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용으로 명시된 베이킹소다 제품만을 구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를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성질환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만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용하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진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소량 섭취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물 한 컵 약 200ml에 베이킹소다 0.5 티스푼 약 2지 이하를 넣고 완전히 희석하여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이보다 더 적은 양, 예를 들어 0.2 티스푼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섬세하여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므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섭취 시기는 식사 후가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하거나 약한 분들의 경우 공복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면 위산 중화로 인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위장 내 음식물과 함께 작용하여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베이킹소다를 복용하는 것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나 알칼리증 유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가끔 섭취하거나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도 주 23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의사약사와의 상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베이킹소다 섭취 전에 주치의 또는 약사와 상세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안전한지 그리고 적절한 복용량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섭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활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천연 탈취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탁월한 습기 흡수 및 냄새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냉장고, 신발장, 옷장, 심지어 재활용 쓰레기통 등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곳에 베이킹소다를 작은 용기에 담아 놓아두면 냄새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학 탈취제 대신 천연 성분으로 안전하게 냄새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진정 효과입니다. 여름철 벌레에 물려 가렵거나 햇볕에 피부가 그을려 따가울 때 베이킹소다를 물에 개어 부드러운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후 환부에 얇게 바르면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베이킹소다의 약알칼리성 성질이 피부의 산도를 중화시켜 자극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각질 제거 및 피부 미용입니다. 베이킹소다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반죽 형태로 만든 후 얼굴이나 몸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불필요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물리적인 각질 제거 효과를 주며 알칼리성이 피부의 노폐물과 유분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사용을 자제하거나 소량만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주방 및 욕실 청소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기름때 제거, 찌든 때 제거, 물때 제거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내부 세면대, 욕조 등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잠시 두었다가 닦아내면 묵은 때가 쉽게 제거됩니다. 특히 식기세척기에 세제와 함께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그릇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베이킹소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재다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말 착하고 친환경적인 가루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결론적으로 베이킹소다는 적절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분명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소화 개선, 구강 건강 유지, 혈액산도 균형 유지, 그리고 일부 남성 건강 증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베이킹소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 악화, 알칼리증 유발로 인한 전신 건강 이상, 필수 미네랄 불균형,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베이킹소다의 활용은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건강 습관에 작은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정보를 판단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베이킹소다의 활용법이나 기타 건강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깊이 있고 더욱 강력한 건강의 비밀과 실용적인 팁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채널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